오늘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30억 원의 상속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핏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 5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달려온 건 장남 성훈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 집 이웃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성훈은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성훈은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말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향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국화꽃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남매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장남 성훈, 42살, 중소기업 영업부장, 아버지를 가장 닮았다는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말이 없고 잘 웃지 않지만 한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 차남 도윤, 39살, 공무원,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지연, 36살, 인테리어 디자이너. 누굴 닮았냐는 말은 딱히 듣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그 말이 왜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별로 안 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세 사람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장남의 역할을 조용히 해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보다가 사람이 올 때마다 서둘러 집어넣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옆에 걸린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지연을 낳기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이제는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명절마다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영정사진 옆에 놓인 국화꽃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고 석 달을 버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버지는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병실에서 드셨고 밤에도 거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이 병실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책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 아버지는 지연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 보고 싶다 하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타고 달리면서 울었습니다.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세 남매 모두가 곁에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지연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처럼 껄껄 웃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지연이 매주 찾아가도 밥 먹었냐는 말, 잘 잤냐는 말, 그 이상을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잘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게 사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곁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평생을 그 회사에 바치셨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조그만 인테리어 가게 심부름꾼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청소하고 자재 나르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30살에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자본금은 모은 돈 전부와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굶은 적도 있었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조금씩 키워 수십 년 만에 직원 10명짜리 건설 회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선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용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고.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챙겼다고. 아버지는 직원들한테도 그러셨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비를 직접 챙겨주셨고 직원 자녀 결혼식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회식도 꼭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직원들이 내 가족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아버지는 자주 쓰셨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훈이 잘못을 해도 도윤이 말썽을 피워도 아버지는 크게 혼을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짓 안 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은 나중에야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선택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 아버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재산은 약 30억. 집, 건물, 현금, 투자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재산이 꽤 된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장남이 다 받는 건 아니겠지? 요즘은 그냥 셋이서 나누지 않아? 지연은 그 말들을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벌써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연도 마음 한편에서 생각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셋이 공평하게 나누겠지.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크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실내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성우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다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그는 원래 긴장하면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연만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돈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 30억 원 중
70%를 장남 성훈에게, 나머지 30%를 차남 도윤에게 상속한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왜 없죠?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2년 전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문장이 있습니다.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막내딸 지연은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과 도윤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도윤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표정을 쉽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신 거죠? 변호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검사 기관 이름과 날짜, 그리고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의뢰하신 겁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는 건지 손이 흔들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함께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쓰러움 같은 것, 혹은 오래 감추어온 무언가가 들킨 사람의 눈빛 같은 것. 지연은 그 눈빛을 나중에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6살. 지연은 자신이 살아온 36해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손, 그 크고 거칠었던 손으로 어릴 때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가끔 아버지 손이 너무 세서 아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미처 몰랐다는 듯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심하진 않지만 마음은 있는 분.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꼴찌를 해서 울고 있던 지연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공주잖아. 공주는 뛰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웃음이 터졌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들키셨을 때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녁에 치킨을 시켜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그 녀석 좋은 놈이어야 할 텐데. 그러고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친구들과 놀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교에 연락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습니다. 지연은 복도에서 혼날 각오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집에 가자. 집에 오는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바빠서 학교 행사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잖아. 내가 심심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반항하려다 오히려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때는 아버지가 혼자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지연에게 포옹을 하셨습니다. 어색하게, 그리고 짧게. 하지만 지연은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낡은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오래된 냄새. 그 아버지가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친생자가 아니므로. 지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것들, 아버지가 지연에게 유독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 어디를 가든 데려다 주셨던 것, 숙제를 봐주시던 것, 성훈이나 도윤에게도 그러셨지만 지연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미안한 게 있는 사람처럼 그 마음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방. 결혼 후 분가를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지연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 낡고 작은 화장대였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쓰셨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어머니는 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셨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앉아서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움직이는 것, 향수를 뿌리는 것, 립스틱을 바르는 것. 어머니는 외출 전에 꼭 거울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엄마 예뻐? 응. 그 대화를 지연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향수병, 작은 거울, 사진 몇 장,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맨 아래 칸 안쪽 깊숙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걸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소하다가 발견했지만 어머니의 개인 편지려니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 익숙한 둥글둥글한 글씨.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내 아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아이는 아니란다. 지연은 한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초 아버지는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2달은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시차도 있었고 바쁘기도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외로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26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신부였는데 남편은 멀리 있고 집은 낯설었습니다. 친정 가족과도 멀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 기혼자였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어머니는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임신 2달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오래.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거야? 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마라.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키우겠어. 내 아이로.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8살 남자가 아내의 실수로 생긴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 나한테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냥 없었던 일처럼 살았어. 그게 용서인지 참음인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 아버지는 너를 볼 때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 얼굴이 그때 어떠셨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해.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어머니 곁에 계실까? 두 분이 지금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보, 지연이가 읽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실지도. 지연은 그 생각에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절대로 티를 낸 적이 없었지만 항상 너를 특별하게 여겼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택했으니까. 핏줄이 아니어도 키우기로, 너를 딸로 받아들이기로. 그건 의무가 아니라 결심이었어. 엄마는 그게 고마웠어. 그리고 평생 미안했어.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사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건 나라도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읽는 날 내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기억해줘. 아버지가 너를 선택했다는 걸. 엄마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밤새 울었지만 눈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했는데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오는 기분.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겉옷만 걸친 채로 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아마 그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돼? 지연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둘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끓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아버지가 5년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저녁 먹고 둘이 산책할 때 지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키려고. 뭘? 너를. 지연은 잠시 멍하게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자기가 죽고 나면 상속 때문에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미리 나한테 말해둔 거야. 혹시 지연이가 충격을 받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하실 때 어땠어? 성우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그냥 산책 중에 불쑥 하시는 말씀이라 농담인가 싶었거든. 근데 아버지 눈이 진지하셔서 그게 진짜구나 싶었지.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생각했어.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그 사실을 안고 사셨다는 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하다 싶었어. 근데 또 한편으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기도 하고. 성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실 때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평소에 늘 강하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날은 달랐어. 그냥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말하고 나서 홀가분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아마 오래 담아두셨던 거 아닐까?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남긴 게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법적으로 친생자가 아닌 게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유언장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게 낫다고 하셨어. 그게 다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지연은 돈 없이도 잘 살 아이다. 그 애는 마음이 단단해. 우리 셋 중에 제일 독립적이야. 지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 딸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지연이 울면 성훈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성훈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참 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 뭘? 핏줄 아닌 거. 성훈은 잠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한테 넌 그냥 내 동생이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지연이잖아. 그게 다야. 지연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성훈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은 하는 사람. 지연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유언장은 차갑게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순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딸은 맞다는 인정. 그리고 동시에 선을 그은 마지막 선택. 아버지는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실수를 덮었습니다. 지연의 출생을 비밀로 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지연은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핏줄이 아닌 아이를 30년 넘게 딸로 키웠다.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었는지도, 말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유언장이라는 문서에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답게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마워도 미안해도 사랑해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말도 말이 아닌 문서로 남기셨겠지.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걸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상속 포기할게. 성훈이 놀랐습니다. 도윤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지연은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미 다 받았어.
뭘? 아버지 마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나를 딸로 키워주셨어. 학교도 보내주시고 결혼식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게 얼마짜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받은 거야. 성훈이 눈을 붉혔습니다. 야, 그게 무슨. 오빠. 지연이 성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진짜로 괜찮아. 진짜로.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성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어제 오빠한테 들었어. 지연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텐데. 뭘 더 잘해줘? 잘해줬잖아. 아니, 좀 더. 더 자주 연락하고 그럴걸. 지연은 웃었습니다. 너 원래 연락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다고. 세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낙엽을 날렸습니다. 지연은 그 낙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셨지만 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결국 세 남매는 30억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형제들은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어쨌든 간에 우리 셋이 가족이잖아. 성훈의 말 한마디로 결론이 났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윤이 서명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성훈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셨겠지. 그냥 괜히 헛기침하시고. 세 남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처음 같았습니다. 셋이서 이렇게 웃은 게 핏줄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편지를 읽습니다. 서랍에 고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았겠지.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겠지. 두 분이 서로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웠을지. 말하지 않아서 더 무거웠을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연은 가끔 명절에 성묘를 갑니다. 두 분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서면 지연은 말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아버지 묘 앞에 서면 한참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원망스럽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냥 한참 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훈한테 전화를 합니다. 별말 없이 오빠 나야. 잘 있어? 응.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게 지연의 방식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비밀이 있어도, 그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지연은 요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이 없어진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게 핏줄은 아니어도 함께 살아온 시간이 닮게 만든다는 게 사람은 함께한 시간을 닮아갑니다. 말투를 닮고 습관을 닮고 마음을 닮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일까요? DNA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세월일까요? 30억은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사람이 합니다.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가족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남몰래 듣는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